여기 음식 좋아했어요. 청국장, 된장찌개. 메밀전을 또 워낙 쌤이 좋아하셔갖고 내가 비 좀 오고 눅눅하고 그러면 전화했잖아요. 저기 부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 부치기 사서 가져다 드리면 또 쌤 맛있게 잘 잡수셨고. 근데 이 자리가 박경 선생님이랑 저랑 자주 와서 저녁 식사 이렇게 했던 장소거든요. 요 방이. 그래서 예, 전 여기 앉아서 선생님은 여기 앉아서 식사하시고 전 저 건너편에서 선생님 쳐다보면서 식사하고 얘기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들 지금 모여서 옛날 그 토지문학공원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 예, 그때만 해도 박경민 문학의 집도 없을 때 토지학교 오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선생님 집 옛집 2층에서 그렇게 되게 보시기엔 되게 너무 소박하고 초라했을 텐데 그래도 그 토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날에 그 원주가 어떻게 보면 문인의 도시처럼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박경리 선생님의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그때 저도 알게 됐고 뭐 토지라는 책에 대해서는 익히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고 책에 대해서도 알렸지만 이분이 여기서 집필을 하신 거야 하는 건 사실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2기 공부 학생으로 가서 참여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소장님이셨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하고 경직 많이 이제 알게 됐고 이런 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그게 지금 아마 오늘날에 시간이 흐르면서 원주의 이게 문화도시의 토대가 됐다라고 난 보여져요. 큰 역할을 하셨어. 선생님이 그렇게 글을 어마어마하게 평생을 쓰셨던 분인데도 선생님은 글쓰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어서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고지에 그 한 칸 쬐꼬맣잖아요. 근데 글이 너무너무 안 달 때는 원고지 한 칸이 운동장보다도 넓어요. 이렇게 그 요만한 게 운동장보다도 넓다고 그러기도 하시고 또 너무 글이 안 될 때는 뭐 불도저로 밀어도 안 나가요. 이 붓이 안 나간다고 만년필 글씨가 안 나간다 이렇게 글쓰기 고통을 말씀하기도 하셨었고 난 지금도 선생님 그 글 쓰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그런 건 또 뭐였냐면 공무원들하고 일화가 많잖아요. 난 공무원들하고 일했으니까 어느 공무원 계장님이 와가지고 이래 참 박경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알아세요? 했더니 참 아니 뭐 먹고 살라고 글을 썼대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마 박경 선생님한테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문학이야말로 삶에 뭐 이렇게 우아하게 말을 할 줄 알았나 봐. 근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랬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막 속상해하듯이 막 기가 막히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공무원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선생님도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 글을 써서 손주들 분유값도 벌었고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애들 어린이집도 보내고 김자신이 감옥에 그러고 있을 때 뒷바라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글을 써서 그 원고료 나오는 것들을 갖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예전에 또 MBC PD 또 와가지고 또 박경리가 원주 해준 게 뭐 있나? 어쨌든 그래 누군지 알지? 그래서 내가 그래야 그분 작가가 온갖 행사에 부르면 다 쫓아다니면서 그 앞자리 나한테 줬나 좋은 자리 내줬나 날 몇 번째로 소개시키나 그런 거 하면서 이러고 쫓아다니면 언제 글을 쓸 수 있었겠냐. 선생님께서 원주에 우리랑 같이 같은 원주에 살면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건 글쓰기인데 평생을 정말 글 과목을 가두고 그렇게 글을 쓰는 일이 작가가 할 일이었지 않겠나. 그 작가가 어딜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좋았겠냐. 작가는 작가로서 글을 잘 쓰면 되고 자기는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또 정말 사람 살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 또 잘 되는 거고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하는 거가 그게 의미 있는 일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MBC PD가 끝나 이러면서 또 이제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게 그때 내가 MBC 구성 작가 같이 하고 흐름을 만들다가 내가 여기 박경리 문학공원 그때 당시 토지문학공원 거기에 이제 일하러 가게 됐으니까 와가지고 속이 상해갖고 여기 어떤 데인 줄 아나?
박경 선생님 죽을 때까지 발걸음도 안 한다는지 시장은 여기 거들떠보지도 않고 등 다 돌리고 있지. 시민들도 박경희가 언제 해준 게 뭐 있나 하고 다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 봐라요. 뭐 맨날 뉴스에 깨진 소주병 나뒹굴고 청소년들이 우범지되고 몇 년 동안 이거 뭐 하려고 뭐 잘라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여기로 왔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마도 이제 자기네가 이 문제덩어리가 힘드니까 이걸 맡을 사람을 했는데 왜 이 고작가가 힘들 때 이거를 맡았냐 속상하니까 친했던 PD님이라서 그랬던 거였고 어쨌든 근데 그 뒤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또 그 토지문화공원 안에 이제 그림책 버스가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 버스는 이제 그 원주의 서개녀라는 네. 도서관 사서가 네.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도서관에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림책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공부가 끝나니까 그냥 흩어지는 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주시에 이제 박성용 과장, 신관선 계장이던 시절이네요. 그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또 원주에 있는 또 공업사, 어느 공업사인가? 그쪽 사장님은 헌차를, 펫버스를 내놨고, 그 다음에 또 그 펫버스를 내놓고 랩핑 작업을 또 시에서 또 같이 협조하고, 돌아가신 또 선생님 계세요. 그분께서는 또 거기 안에 책이라든가 이런 책장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 돈을 사비를 한 3천만 원 내서 가구에서 사장님이 그래서 그 버스가 만들어지고 엄마들이 계속 거기 와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박경리문화공원에 있으니까 그 엄마들 자원봉사하는 엄마들 또 자주 만나 뵙기도 하고 챙기고 공원 예산 가지고 작가 초청 강연회라든가 또 아이들하고 행사하는 거 계속 지원해드리면서 챙기고 그때 또 이상희 선생님이 이제 그 버스에서 또 그 지도했던 그 어머니들하고 또 같이 그 버스 같이 잘 또 운영하시고 그 그림책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주가 그림책 도시로 가는 또 기초가 또 됐죠. 그때 또 챙겨서 함께 또 했던 시작들이 그래서 지금 또 그림책 도시 사업단도 잘 또 운영되고 하겠고 박 교수님이 원주에서 토지를 쓰셨기 때문에 그 공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또 정말 많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원주가 예 그렇죠. 이제 시민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니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주에 어떻게 보면 시민 문화 운동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행정 운동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그런 거가 아마 그때부터 스물스물 컸던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커진 거죠. 눈덩이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주에 지금 시민 운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 뿌리 깊게 온 이게 이 지역 시민 운동 문화가 있었다. 그 역할에 제가 이제 그때 교장 선생님으로서 만났던데 고창현 고장 선생님의 그 솔선수범 행동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들을 좀 독려하고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뜻깊은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유고시집 중에서 일자라는 사내 읽어보셨죠? 그거가 이제 선생님 그 유고시집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그걸 써놓으셔서 오늘 사실은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 선생님 보고 싶어했던 이제 그 팬들이라 그럴까요? 독자들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갔다가 선생님 뭐 살아있는 분 보고 돌아가신 얘기하기엔 너무 송구하니까 선생님 나중에요 소리를 몇 번 하면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셔도 그래도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 중에가 뭐가 있냐면 이러신다요? 처음에 이래 생각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들여다봐 다시 작가가 되고 싶냐니까 손을 들여다봐 아니요 나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목수가 될까? 이렇게 손을 먼저 봐. 선생님 진짜 실제로 이렇게 목공 잘하시거든요. 쥐도 잘 뜯어 고치시고. 다시 손을 또 내려놓고 아니에요. 나는 저 깊고 깊은 산속에 일 잘하는 사내를 만나서 이름 없는 안악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랬는지를 안 쓰니 자꾸만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문호께서는
정말 되고 싶었던 꿈이 너무 크셨어. 그거 쉽지 않은데. 저 깊은 그 아름다운 산속에서 일 잘하는 사내 만나서 이름 없는 안악으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어머니도 그렇게 모셔 사셨잖아.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도.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내 딸도 하나밖에 없는 내 딸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돌아 나오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픈지. 그래갖고 울면서 박경희 문화공원까지 갔어요. 토지문화관부터 펑펑 울면서 간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 다시 뵀을 때 선생님 보고 선생님 그날 선생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눈물이 하도 많이 나서 펑펑 울면서 갔어요.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때는 나보고 그냥 그랬어요 이러고 쳐다만 보더니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제 왜 울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더 뒤에 글을 써놓으셨었죠. 그 일자라는 사내의 선생님한테 그 질문했던 그이가 저예요. 네, 원장님 강의할 때 제가 가서 하염없이 울어가지고 20년 전이다 벌써 그때가.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왜 벌써 또 울어요. 그때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그쵸? 네.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원장님 저한테 한 얘기가 어떤 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그 사람이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은 그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결국에는 저 사람은 자기가 빛나지 않아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아주 빛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받게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고 원장을 엄청 좋아한 거죠. 나중에 동갑인 거 알았어요. 그래요? 진짜로. 네,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늘 어떤 언어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서 그 사람을 늘 기분 좋게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늘 좋아하고 늘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제 문학의 집이 드디어 오픈식인데 너무 없는 예산 가지고 이제 문학의 집을 준비하니까 네. 없는 게 너무 많아. 내일이면 오픈식인데 하다못해 떡도 있었으면 좋겠고 수건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쥔 게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시에서 개장하고 가장이 국장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나왔길래 혹시 청와대에서 꽃이 안 와요? 그랬더니 다들 어이없다는데 청와대에서 왜 꽃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한국 문학의 산실 박경희 선생님이 첫 번째 문학관이 원주에 섰는데 꽃 안 보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청와대가 그 기계가 받더라고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전화를 그때 벌써요? 그때 청와대는 있었어요. 딴 데 ARS. 강원도에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기계가 받길래 거다 대고 나는 누구다 밝히고 내일 여기에서 이런 박경리 문학의 집이 문을 연다. 대통령께서 아시면 정말 꽃이라도 보내고 싶을 것 같다. 못 오신다면. 그래서 보내시는지 안 보내시는지 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쯤 있다가 뭐 예쁜 목소리 여자가 또 전화를 했어. 그래갖고는 또 그 이야기 또 얘기를 그대로 했죠. 박경리 문학공원 소장이다. 나는 구창영이다. 대통령께서 박 교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문상을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생각난다. 몰랐으니, 복을 못 받았으니 못 오시지. 내가 볼 때는 아니 박경희 선생님 문학의 집이 서는데 설마 안 오시진 못할 것 같고 못 오신다면 꽃이라도 보낼 것 같으다. 나 보내시나 안 보시나 확인차 전화했다. 똑같은 걸 또 얘기했어. 했더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 안에 춘추관 쪽으로 어디 또 안에 쪽으로 연락을 또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주 목소리 좋은 남자가 또 받길래 또 설명을 했죠. 또 그렇게. 그랬더니 한 3시간, 4시간쯤 지났나?
아주 그냥 저 양복을 시커먼 걸 입은 남자 셋이서 막 이러고 막 화분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꽃집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서 왔습니다. 이래요. 그래갖고 간담회 보니까 대통령. 나는 시에다가 기쁘니까 시에다가 전화를 했지. 문화색깔에다. 청와대에서 꽃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너무 어이없어. 참. 왜요? 장관실에도 전화하지 그래요? 장관실에도서. 그러게? 거긴 안 했네? 다시 끊고.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은 어디 알아요? 거기 비서실을 전화했더니 너무 불친절해. 여긴 청와대 같지가 않아. 이래. 아니요. 대한민국의 문화, 체육, 예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러더니 여기요. 저기 정보 하나만 갈래도 이게 이렇게 서류가 왔다가 이렇게 복잡하대. 근데 내일 행사인데 지금 꽃을 보내라고요? 막 이래. 그래서 아니 안 보내셔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혹시 장관께서 아신다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귀한데 안 보내신 거 왜 연락 이게 없었냐? 왜 보고 안 했냐? 그럴까봐 난 염려가 돼서 알려드리는 거다. 안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청와대에선 꽃이 왔다. 그랬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음날 아침 네. 입이 다 딱 벌어지는 거야.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막 이런 꽃들이 쫙쫙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했다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 이제 그 박경리 문화계집 섰을 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다 도깨비처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라는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깨비 같다는 표현은 그냥 스스로 그거 근데 열정이지 에너지지. 나는 그렇게 봐요. 뭐든지 붙어보고 해보고 내가 애정이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진심이 이게 먹히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 봤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일련의 어떻게 보면 시민 행정가였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진심으로 먹혔다고 봐요. 그 관에도 다 같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성과도 이루어졌고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박경리 문학관이 이렇게 또 성장하는 것들의 계기가 됐던 것이죠. 꼭 그게 도깨비 같이 이런 건 아니에요. 열정과 에너지와. 나는 그런 시민 행정가 같은 사람들이 원주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라도. 그래야지 우리 원주가 발전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손님이 한 분을 오셨던 두 분을 오셨던 꼭 문 밖에 나와가지고 배양하시고 그게 너무 정겨웠어. 그거 아무나 못해요. 많이 경험 쌓으신 거 가지고 원주시 또 이렇게 더욱 여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제 하실 때가 됐어. 그리고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분 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남자들도 보살피지만 여성을 더 많이 보살피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아주 좋은 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믿어요. 워낙에 잘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병원을 안 세워주니까 이렇게 많은 지지를 했는데도 안 세워줘? 그럼 내가 차라리 그냥 시장이 돼서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었다 그러잖아요. 문화에 대한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된다. 문화는 그냥 어떤 전체적으로 경제를 하고 남는 거를 시해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서점 또는 어떤 그 축제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뭔가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적어도 이제 이 정도 어떤 현장과 교육과 문화를 체험한 사람 정도면은 정치인들이 좀 척박하고 문화를 잘 모르니까 정치인으로 문화를 좀 잘 풀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끔 했었어요. 그리고 원주 시민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은 어떤 좋은 진짜 시청 막 이런 데 가서 공부하셔도 좋았겠지만 좋은 강당도 좋았겠지만 원주민이기 때문에 선생님 토지 쓰신 집 2층에서 선생님 집에서 거기에서 소설 토지를 쓴 집에서 토지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기쁨을 거기에서 밥도 먹고 글도 배우고 선생님도 실제 그렇게 하길 원하셨거든요. 처음에 공원 오셨을 때 내가 여기 계속 살았더라면 여기 2층은 그렇게 문화 사랑방이 되게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였고